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을 통해서 저희가 여러분의 수학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클리어 매스입니다. 오늘은 초등학교 2학년 남학생을 장남으로 둔 다둥이 엄마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일단 첫 단추를 잘 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사실 부모님들이 첫 아이가 공부를 좀 잘해줬으면 하는 욕심들을 갖게 되는데 첫 단추를 꿰는 거에서부터 지금 약간 브레이크가 걸려있는 상황이거든요. 보통 첫 아이가 왜 잘 안 되냐면요. 엄마도 초보, 아빠도 초보고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아서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많이 시키든지 덜 시키든지. 그거에 의해서 첫 번째 아이의 시행착오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아이가 문제 있는 집안이 참 많습니다. 네. 어머님께서 저희한테 보내주셨던 사연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이기는 한데 아직까지 덧셈, 뺄셈을 좀 어려워한다고 해요. 이 연산이 문제가 있다면 조금 어머님께서 고민하실 만하지 않을까요? 네, 고민하실 것 같아요. 2학년이면 이제 곱셈이 도입되고 구구단을 외우고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네. 덧셈과 뺄셈은 1학년 때 완수를 하고 올라와야지 원활하게 문제들을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짚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또 워낙 많다 보니까 이 학습 환경에 또 개선해 줄 점이 없는지 이런 걸 좀 그렇죠. 저희들이 함께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화면 함께 보시면서 과연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인공 함께 만나볼게요.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왔는데 어머나 정말 시끌벅적하네요. 이거 어디 놀이방인가 봐요. 이렇게 4명인 거예요. 아래층에서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이거. 초등학교 2학년부터 6살 동생까지 4남매가 노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날씨도 추우니까 아직 날씨가 따뜻하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집안에서도 많이 놀 거예요. 결국 울음을 터뜨리는 아이가 생기고서야 놀이가 끝납니다. 이 4명의 아이들 중 오늘의 주인공이 있다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4남매의 장남, 초등학교 2학년 민준입니다. 자, 이렇게 사형제 중에 오늘의 주인공 우리 큰아이예요, 이 아이가. 장난감을 좋아하나 봐요. 장난감을 쥐어주고서야 조용해진 4남매. 민준이가 한참 놀다 말고 TV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는데요. TV를 켜자 동생들도 우르르 TV 앞에 자리를 잡습니다. 저 다리 꼬고 TV 보는 거 보세요.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저 자세? 역시 TV는 궁금한데. 진짜 빠져드네요, 아이들이. 만화에 빠져버린 아이들. 이렇게 하루 종일 놀기만 해도 되는 건지 걱정이 되는데요. 자, 말 갔다. 싫어. 좀 할 일 좀 하고서 좀 봐야지. 맨날 TV만 보냐? TV 중독이야. TV 끈다. 안 돼! 안 돼! 결국 강제로 TV를 끄는 엄마. 민준이가 격한 반응을 보입니다. 하늘만 가졌던 만큼 TV를 좋아하고 계속 보고 싶어져요. 왜냐면 그때가 만화가 재밌어서. 언제 꺼도 재밌는 포인트죠, 항상. 있어. 빨리 하자. 빨리 정리하고. 뭐야, 이거 지금 다 밝히네. 수학 공부를 하자는 엄마의 말에도 묵묵부답. 동생들은 공부하기 위해 장난감을 치우는데 아직도 민준이만 장난감을 만지고 있습니다. 민준아, 공부해야 하지 않겠니? 어머, 근데 동생들은 전부 다 뭘 하자 그러니까 다 움직이긴 하는데요. 제 빼놓고 3명은 뭔가 하는데 쟤만 뭘 못하네요. 오히려 여동생은 자기도 공부하겠다고 막 그러는데요. 제일 막내인가 봐요. 오, 책상 앞에 앉아도 공부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요. 동생들은 하나둘 자리를 잡고 공부할 준비를 하는데 민준이만 움직임이 없습니다. 나만 공부 많이 하고 애들은 조그마니까 공부하기 싫어요. 동생들을 약간 질투하네요. 연차가 별로 차이가 안 나니까 그렇게 느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동생들 공부가 시작돼도 한참 동안 장난감만 만지작거리는 민준이. 그러다 마음을 잡았는지 드디어 연산학습지를 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2학년인 민준이가 풀기엔 학습지의 수준이 낮아 보이죠? 푸는 시간도 오래 걸리는 것 같고요. 하도 스토리텔링 하다 보니까 무조건 뭐 책으로만 이제 좀 하면 된다라는 좀 그런 생각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1 더하기 1은 이런 더하기는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학교를 보냈거든요. 아예 연산을 접하지 않고 처음 학교 가서 처음 더하기를 접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더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고 또 민주이도 좀 자신 없어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네요. 학습이 끝나자 엄마가 더욱 바빠집니다. 한 명씩 일일이 채점을 해주기 때문인데요. 엄마 다 했어. 엄마 다 했어. 하자. 야, 저 채점도 하더라도 내몇 걸 하셔야 되니까 엄마도 아유, 어머니 힘드시겠어요, 진짜. 지금은 애들이 말귀라도 알아듣지 더 애기였을 때는 엄청 힘드셨을 네. 것 같은데. 아이들이 4명이다 보니 공부를 봐주고 채점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벌써 지쳐 보입니다. 2번에 26. 2분의 26. 틀렸잖아, 27. 26. 네가 고치지 말고 틀렸다고 하라고. 3번에 58. 힘이 들어도 이렇게 직접 답을 불러주고 아이가 채점하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엄마랑 함께하는 학습놀이에 본 책 중에서 아이에게 채점을 불러주고 자기가 그 동그라미를 치게 하면은 아이들이 집중력도 더 강화되고 시각 주의력 뭐 이런 것도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래서 그걸 적용해 본 거예요. 20권 이상의 교육책을 섭렵했다는 엄마. 아우, 우리 어머님이 정말 육아 관련된 책을 굉장히 많이 읽으셨네요. 아,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네. 책에 밑줄까지 그어가며 교육법을 익혔는데 근데 이게 책을 보는 거랑 실제 상황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서 거기서 느껴지는 괴리감이 커요, 사실은. 근데 보면 저렇게 육아서를 많이 읽는 분이 또 많은 불안에 시달리기도 하더라고요. 아, 오히려. 네. 과연 엄마는 책에서 배운 대로 실천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직접 확인해 보았습니다. 잔소리 좀 해야 되냐? 뭐? 응이라고? 이씨? 매를 들고 와야지 안 되겠어. 말을 안 들어가. 좀 화나신 것 같은데. 왜요? 좀 말대꾸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애가 뭐 무서워하지도 않는데요, 뭐 어머니. 큰 거예요. 지금 엄마가 때리려고 하는데 저 잡을 정도면 애가 좀 큰 거예요. 이미 매를 잡았다는 거는 저 매를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항상 움직이는 건 첫째네요. 인터넷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실랑이부터 하는 엄마와 민준이 교육책을 아무리 봐도 아이가 때를 쓰면 결국 회초리부터 들게 된다는데요. 학습적으로 책을 많이 읽으면서 적용도 많이 해보면서 그런 거는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하고 있는데 정서적으로 제가 안정을 못 시켜주면서 하는 것들 그런 게 가장 힘드네요. 아이들이 넷이다 보니까. 아빠가 예체능이나 뭐 이런 학원 쪽은 보내주고 또 해주는데 유독 공부 쪽에 가서는 지갑을 안 여시더라고요. 아빠는 오히려 공부에 스트레스 주지 마라. 굳이 저학년 때 뭐 그렇게 하냐. 책 읽어주는 것도 싫어요, 아빠는. 그래서 학원을 못 보내고 있는 거지.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수학 학원 보내고 싶고 연산 학습지도 하고 싶고. 저 집은 아직도 아빠가 지갑을 갖고 있네요. 아빠가 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신 건 아닐까요, 혹시?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그냥 에이 놀아. 괜찮아,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게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엄마와 함께 공부를 하기 시작하니 차분하게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조곤조곤 설명하는 엄마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네요. 아유, 그냥 글씨가 나 하기 싫다고 써있네요, 그냥. 아니, 정답을 쓰는데 옆에 칸까지 넘어가면서 쓰는데요. 둘, 셋. 거실에 공부하기 제일 좋아요. 애들도 없고 엄마가 자세하게 설명 알려줘요. 윽박도 지르고 매도 들고 해서 이제까지 지금은 가고 있는데 이 방법으로 언제까지 고학년이건 이제 중고등학교건 그 방법이 안 통할 거를 제가 책을 보고도 아니까 그게 또 사남매 중에서도 민준이가 또 장남이다 보니까 엄마와의 사이가 또 안 좋은 걸로 아이들이 보게 되면은 밑에 아이들도 똑같이 흥미도 잃을까봐 그런 게 가장 고민이 됩니다. 이론 교육에만 빠삭한 엄마. 선생님들, 민준이 엄마를 도와주세요. 네, 오늘의 주인공 초등학교 2학년 김민준 학생을 만나봤어요. 어머님께서 일단은 같은 엄마로서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고생하십니다. 아이가 없는 우리 이리 씨 입장에서 봤을 때 어때요? 저는 지금 한편의 전쟁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정신이 없고, 뭐 생존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요. 네. 이거 뭐 어머님의 마음이 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렇죠. 오죽하셨으면 우리 수다학에다가 SOS를 청하셨겠습니까? 네. 우리 선생님들의 오늘 역할 되게 중요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일단 어머님이 마지막 얘기로 그런 얘기 하셨어요. 정서적 안정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그 부분이 참 중요한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 집안의 모습을 딱 보니까 가장 우려되는 점은 어떤 거가 있으셨어요, 선생님? 저는 우선 굉장히 보통의 평화로운 가정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정서 부분 걱정하셨는데 오히려 또래 같은 친구 같은 어린이들이 항상 있으니까 정서가 좀 더 그 부분에서 같이 놀고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네. 해봤어요. 근데 다만 함께 모여서 공부를 하잖아요. 이렇게 다른 나이의 아이들을 집에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 한다는 게 참 산만 그 자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드게임을 한다던가 게임을 한다던가 또는 뭐 추리 퀴즈를 풀어서 1등을 뽑는다던가 이런 놀이 형태를 할 때는 같이 하되 공부를 할 때는 반드시 분리하는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공부를 할 때와 놀 때와 경계선이 없고 TV를 또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반항도 좀 보이고요. 그래서 뭐 집중하려면 또 이거 딱 들어가는 순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 네. 공부하는데. 예,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럼 마음가짐도 좀 오래 걸리고 그런 자세나 태도, 학습 습관이 잘 안 잡혀 있어서 어머님이 우려하실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연년생이라고 하면 아유 비슷비슷한 또래니까 같이 공부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민준이 입장에서는 동생들은 동생이니까 하고 쉬운 걸 하는데 나만 뭔가를 좀 많이 하고 있다는 억울함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분리시켜서 공부를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어머님이 실제로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이렇게 분리해서 가르치고는 계신데요. 근데 이게 정말 좋은 방법인 건지 아니면 분리를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좀 가르쳐 주세요. 저는 동생 3명은 학습에 대한 습관이 잘 돼서 바로 하는데 민준이 같은 경우는 집중을 못하는 이유가 동생들은 공부하자 했을 때 접하는 게 자기가 쉽게 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 그렇죠. 자신 있는 내용인데 이 민준이 같은 경우는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성별이 아니라 미취학 어린이와 취학 어린이를 구분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가능하다면 취학 어린이들도 각자 개별로 구분을 해서 공부를 하는 게 좋아요. 미취학 어린이들은 이제 공부라기보다는 놀이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원하면 하고 그렇게 큰 부담을 주지 않고 이 취학 어린이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돌아온 다음에 자신만의 조그만 상이라도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주고 연필과 지우개를 수시로 손쉽게 집을 수 있도록 세팅을 해둔 다음에요. 책도 민준이 책은 책상 위에 놓습니다. 네. 그래서 책갈피를 꽂아놔서 바로 펼쳤을 때 얘가 할 거리들이 바로 나올 수 있게 공부에 그럼 그 자리에 앉기만 하면 쫙 네. 펼치고 될 수 있게 그런 세팅을 해준 다음에 이 아이가 공부할 때는 어머니께서 힘드시겠지만 적어도 하루에 30분 정도는 그 옆에 앉아서 지켜봐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집은 그 1대 3이에요. 그러니까 민준이 하나 돼 나머지 3명, 즉 학습 태도가 좋은 3명은 사실 나이가 달라도 같이 공부해도 전 큰 문제는 없어 괜찮죠. 보이고요. 예. 근데 집중력이 안 좋거나 지금 놀고 싶어하는 민준이는 일로 분리를 시켜서 엄마가 직접 챙겨야 될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보통 제가 이제 임상을 해보면 안 좋은 애들이 있는 집안은 4명 다 안 좋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하나는 집중력이 떨어지고 셋은 괜찮을까라고 생각하면 추측해보건데 아빠가 그 예체능을 시키는데 그 학습 관련된 자극은 안 줬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민준이가 학교를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민준이가 읽을 수 있는 책들은 늘었죠? 그러면 민준이 동생들한테는 학습 자극이 된 거예요, 그걸로. 그렇죠. 네. 근데 민준이만큼은 계속 새로운 것들을 접하고 밑에 동생들은 학습 자극이 되니까 이 집은 막내로 갈수록 더 좋은 환경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준이와 다른 아이들을 분리해서 얘네들끼리는 서로 협업도 하게 하고 공부를 네. 잘하게 하는데 민준이만큼은 엄마가 잘 챙겨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는 조금 비슷하거든요. 저의 생각하고요. 오히려 이제 약간 그 아이들의 네. 질투심, 그 청개구리 같은 심리를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 말라면 하고 싶어 하는 네, 그런 그거고. 마음처럼. 네. 그래서 집중력이 좋은 아이 3명하고 엄마하고만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즐겁게. 평상시보다 더 막 깔깔 웃어가면서. 너는 안 해도 돼. 괜찮아. 막 민준이는 이러면서. 훌륭한 사람 안 될 거니까 저기 쉬고 있어. TV 봐. 되게 나쁘다. 하면서 막 아이들하고 막 재밌게 까르르 그러면 네. 나도 할 거야.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같이 좀 공부를 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게 될까요? 그러면 안 되죠. 학습 자극이 된 애들한테는 그런 그
질투심 동기가 좋은데요. 그쵸. 자극이 안 되는 애들은 그렇게 하면 애따 모르겠다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인터넷 학습을 하고 있는 걸 아까 보셨잖아요. 사실 인터넷 학습도 엄마가 옆에서 딱 붙어가지고 하지 않으면 집중을 많이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방법이 정말 괜찮은 방법인지. 그리고 얘는 일단은 나는 공부를 좀 다른 아이들보다 너무 많이 하고 있다. 이 굉장히 억울함이 있는 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아이가 이 억울함을 느끼지 않고 공부를 좀 이렇게 즐기면서 할 수 있을지 방법 좀 알려주세요. 예, 그 인터넷 학습은 사실 민준이에게 엄마가 옆에서 하는 억지 학습이잖아요, 현재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인터넷 학습은 스스로 화면을 켜고 직접 공부하는 데 그렇죠. 의미가 예. 있는 학습인데 저는 민준이가 스스로 할 때까지는 그 인터넷 학습은 조금 자제하고 오히려 공부방이라든지 뭐 학습지 선생님이라든지 이렇게 개별 지도로 어머님이 조금 제가 이걸 생각한 이유는 애가 많다 보니까 어머님 지치시고 좀 체력적으로 좀 붙이실 것 같아서 한계에 좀 오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방법을 제안해 보는 거고요. 그게 꼭 정답이 아닐 수도 있죠. 물론 어머니가 에너지가 되신다면 하신다면, 직접 네. 이걸 지도를 하시는 것도 괜찮고 그러나 지금 보기에는 어머니가 지쳐 보이시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 집에 애들이 많다 보니까 이 어떤 집안에 어떤 규칙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밥 먹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 TV 보는 시간 뭐 이렇게 딱딱 정해놓고 하다 보면 민준이가 이렇게 하면 요때는 요걸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에 따른 행동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저학년 어린이들은 인터넷 학습을 별로 권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민준이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수학 수업을 듣고 교과서와 수학 익힘책을 풀고 그다음에 네. 이제 문제 수가 많지 않은 문제집 하나 정도를 푼다던가 이게 부담된다면 그냥 관련된 재미있는 수학 책을 읽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연산 자체가 부족하니까 실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쌀알인지 콩알인지 거기 나무 조각 같은 거라도 붙이고 더하고 빼고 이런 거 있죠. 동생들도 네. 함께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실물 놀이 수학 같은 거를 어머니께서 좀 많이 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민준이의 이야기를 잘 들어봐야 되는 게 동생들보다 내가 더 많이 한다, 네. 더 어려운 걸 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불만이 좀 있었거든요. 실제로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닌데 다 그게 그건데 제가 봤을 때는 동생 거는 풀 수 있거든요, 자기가. 근데 내 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놀 때도 같이 노는 앤데.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민준이에게 맞아. 네 마음이 맞아. 그래서 더 큰 보상을 해준 겁니다. 동생들한테 과시를 해주는 거죠. 야, 이거 봐, 너 이거 풀 수 형은, 있어? 너 풀 수 있어? 못 풀거든요. 너 못 풀잖아. 형은 풀었어. 오빠는 풀었어. 하고서 대단하군요. 박수 쳐주고 방에 붙여주고 그리고 너에게 TV 전담권을 주겠어. 리모트 컨트롤 30분 권한을 주겠어. 뭐 이런 식으로 그 돈을 따로 쓰지 않더라도 집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보여주면서 딱 이렇게 갑옷 같은 것도 이렇게 종이로 만들어서 어깨에다 딱딱 붙여주고 하면서 이렇게 건의를 하면 남자애들은 되게 신나서 따라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학교에서도. 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좀 권해봅니다. 역시 너 하고 있는 거 대단한 거야라고 하는 칭찬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인데 민준이의 현재 상황을 저희가 좀 잘 알아보기 위해서 또 검사를 진행해 봤는데요. 검사 결과 또 궁금합니다.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네. 인지 능력은 되게 높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약점은 그 상식 부분이 약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을 많이 안 읽었거나 TV를 봤어도 그 만화 영화만 봤을 경우에 네. 그다음에 강점은 이해력이다. 근데 집중력에서 청각적 집중력이 별로 안 좋게 나왔어요. 시각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사전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면 어렸을 때 책 읽어주는 거를 별로 안 했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엄마가 좀 책을 좀 꾸준히 읽어줌으로 인해서 아이가 귀 기울여 듣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화면에서도 엄마가 얘기했을 때 아이가 딴짓하잖아요. 네. 집중력이 약하니까 그런 것 같고요. 그런데 청각적 집중력에서도 시작 단계는 좋지 않은데 뒤로 갈수록 괜찮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가르치면 지금보다 월등히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보일 수가 있고요. 수학 검사를 보면 역시 중하입니다. 중하인데 1학기 게 더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때 해결을 잘 못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공부를 했지만 남은 게 많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희망을 드리자면 잠재력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서 희망을 갖고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학 성취도 평가 그 내용을 또 보셨잖아요, 선생님. 예. 어떤 점이 눈에 띄시던가요? 예, 전체적인 문제에서 그 아주 기초적인 연산 실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지금 빈틈이 많이 보였는데요. 네. 그리고 아예 답을 못 쓴 문제들이 상당히 비중이 좀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주로 이해 문제에 좀 치중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간단한 계산 문제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이해를 해야 되는 문제는 아예 손을 안 댔고
그런데 특이할 만한 점이 네. 보통 이렇게 잘 못하는 학생들이 시계 문제 잘 못하거든요. 시계 어려워하죠. 예, 시계 네. 문제가 4문제 있었는데요. 그 4문제는 또 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정확하게 이 시계 문제를 맞춘 걸 보면 이거는 잘하게 된 분명히 계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 학습에 뭐 예를 들어서 컨디션이 좋은 상태였다거나 뭐 네. 어떤 칭찬을 받았다거나 분명히 그런 학습 경험이 있었을 아빠가 거예요. 명품 시계에 집착을 많이 한다거나 맨날 얘한테 야, 이 시계가 말이야 맨날 그래갖고 아빠하고 관계가 좋으니까 네, 시계는 자극이 됐군요. 잘하는 거죠. 네. 일단 아이가 기본 그 덧셈 뺄셈 부분에서 좀 취약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머님께서 걱정하셨던 거는 전혀 연산 안 시켰고 스토리텔링 수학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집중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 부분을 자꾸 나눠서 생각하는 게 문제가 좀 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우리 김희 선생님께서 그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굳이 뭐 연산을 많이 안 해도 된다. 안 떼고 들어와도 된다. 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 그렇게 실천을 하셨어요. 그래갖고 지금 화들짝 당황하고 계신 상황인데,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건지. 그러면 우리 김희 선생님한테 선생님. 우리가 따져 물어야 되는 건가요? 네, 저 지금? 좀 해명을 네, 해주시기 어떻게 된 바라겠습니다. 건가요, 어떻게 선생님? 된 겁니까 이거? 안 떼고 들어오셔도 됩니다. 어머니께서 아주 잘하셨고요. 다만 이 아이가 지금 수식을 못하고 연산에 힘들어하는 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그런 설명이나 이런 거에 좀 놓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1학년 수학책에 문제가 별로 많지 않거든요. 그 수학책을 다시 이제 구입을 하셔서 그 문제를 풀으시고 실질적인 수학 요리를 하는 게 좋아요. 아까처럼 실물을 활용한다던가 그 실물의 단위를 바꾸는 거예요. 어느 날은 돈으로 200원 더하기 300원씩으로 돈으로 하고, 어떤 날은 개수로 하고, 어떤 날은 사과 몇 개인지 뭐 네. 이런 걸로 하고 해서 계속 실생활 속에서 이거를 활동을 한 다음에 보드판 같은 데다가 식으로 쓰는 연습까지, 이 연습을 어머니께서 집중적으로 해주시면 2-3달이면 금방 잡습니다. 네. 사실 스토리텔링이 중요하다고 했을 때 사칙 연산이 안 중요한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한쪽이 중요하면 한쪽이 덜 중요하다고 그러니까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사칙 연산은 근데 그 쉽게 할 수 있는 거를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아이들한테 연습하게 돼 있으므로 이 아이는 좀 속도보다도 일단 정확성을 갖고서 문제를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 공부하는 시간을 반드시 할애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머니께서 교육에 참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교육 관련된, 또 육아 관련된 그런 서적도 굉장히 많이 보고 계시는데 이게 현실과 어떻게든 접목이 잘 안 되니까 어머님이 지금 살짝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원래 그 이론과 실전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어머니께서 지금 많은 책을 보셨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일주일에 딱 1시간만 투자하시면 다 해결이 됩니다. 일주일에 1시간이요? 네. 겨우요? 수학을 보면 되죠. 아, 이것만 네네. 꾸준히 보셔도 다 연령대별로 다양한 사연이 오기 때문에 네. 우리 아이한테 하나하나 이렇게 적용하다 보면 좋아지지 않을까. 예. 굉장히 좋은 얘기기는 한데 네. 마음이 좀 무겁네요. 왠지 그 일주일에 1시간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고요. 어머니 그냥 다시 보기로 계속 보세요. 매일 1시간씩 아이들하고 같이 보시다 보면 아이들이 또 수학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많은 어머님들이 평화로운 그 교육을 꿈꾸시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특히나 우리 민준이 같은 경우는 어머님이 더 많이 공을 좀 들이셔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들이 좀 조언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4명이다 보면 시스템을 이렇게 갖추지 않으면 아이들이 잘 따라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게 만들거나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막 일일이 지시하면서 따라다니면 에너지가 다 소진되거든요. 그러니까 잠깐이라도 어린이집이라든지 아니면 사교육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이렇게 지도하는지, 오게 만드는지, 네. 규칙을 지키게 만드는지를 잠깐 노하우를 좀 배우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밥을 먹을 때 어떤 데서는 어떤 이제 선생님이 피아노를 치셔요. 그럼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각자 의자를 가져오고서 앉아서 이제 밥을 먹게 하더라고요. 네. 아니면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 자리에 앉는다거나 그런 시스템과 어떤 방법 이런 것들을 좀 따라서 해보시는 게 책보다 네. 더 낫지 않을까 어떤 시스템적인 면에서는. 네. 저는 아버님한테 오히려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아버님들은 육아에 대한 정보를 방송이나 신문 이런 데서 보거든요. 근데 그쪽은 항상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교육이 과열이다, 과열이다, 과열이다. 이렇게 시키면 아이들이 망가진다. 그러면 어디까지 와야 되냐면 딱 중간까지만 오면 돼요. 요 정도만 시키면 되는데 과열이다, 과열이다 했더니 아예 시키지 말자 여기까지 와버리거든요. 네.
과열도 문제지만요. 아예 안 시키는 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중간쯤 지금보다는 좀 더 시키고 많이 시키는 사람보다는 덜 시키는 쪽으로 가면 이 아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예체능보다 지금 선생님도 확실하게 수학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렇죠, 보시는 거죠? 필요하죠. 네, 세 분 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아버님, 어머니 의견을 좀 많이 받아들이셔서 우리 민준이 수학 공부에 조금만 더 힘을 좀 쏟아주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는데요. 민준이의 수학 공부에 도움이 되는 핵심만 쏙쏙 모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선생님들이 전해드리는 결정적 한방! 네, 제 결정적 한방은 보충입니다. 지금 민준이는 1학년 수학학습이 결여돼 있습니다. 보충학습이 필요합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청각적 집중력입니다. 이 아이는 집중력이 안 좋기 때문에 학습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암산을 시키고 이 아이가 듣고 계산해서 답을 할 수 있는 이런 훈련을 시키면 다른 과목에서도 플러스가 될 것 같습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TV입니다. 개인적으로는 TV를 없앴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부작용이 더 클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시간을 정해서 규칙을 지켜서 시청을 하는 게 시간을 정해서 TV를 시청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김일희 씨의 결정적 한방은요. 기대가 네. 되네요. 제 결정적 한방은 바로 아빠의 지갑! 오, 네. 지갑이요. 예. 아까 아버지께서 애들이 스트레스 받을까봐 공부를 많이 안 시키신다고 그랬는데, 네. 그러다가 아이들이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못하게 되면은 자꾸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맞아요. 있어요. 아버님도 스트레스 받으실 수 있어요. 그렇죠. 나중에서는. 그래서 우리 엄마의 바람대로 또 학원도 좀 보내주도록 지갑도 여시고, 네. 그리고 아이 4명 키우신 우리 어머니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맞아요. 엄마를 위해서도 좀 지갑 좀 여시고. 아이고, 좋다. 그래서 아빠의 지갑으로 전 골랐습니다. 아, 정말 마음에 드네요. 무엇보다 민준이를 위해서도 좋지만 우리 어머님을 위해서도 지갑이 좀 많이 열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가지고. 아이고, 애 키우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근데 정말로 아이를 위한 투자라는 거는 그 아이가 필요할 때 제때 해줄 수 있는 게 정말 좋은 투자인 것 같아요. 오늘 저희 수다학에서는요, 많은 자녀를 키우는 가정, 그 안에서도 첫 아이의 교육을 어떻게 시작할지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 함께 알아봤습니다. 일단 아이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참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또 아이를 위해서 꾸준히 칭찬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신다면 우리 민준이와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수다학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